기차가 덜컹거리며 터널을 지나갑니다. 명숙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방금 끄는 전화기를 내려다봅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지 몇 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남아있네요. 별일 아닌 통화였어요. 손주 돌잔치 준비 이야기, 날짜 조율,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손주가 20살이 되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요. 점심시간이라 기차 안은 꽤 한산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은 사람도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명숙 씨는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 제사가 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이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데 올해는 유독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어머니 생각이 더 자주 나는 건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명숙 씨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평소에는 애써 외면하고 살지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나 병원에 문병을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각이 있지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생각을 불길하게만 여깁니다. 마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오기라도 할 것처럼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잘 산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500년 전 한 프랑스 철학자가 아주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몽테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깊이 새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몽테뉴거든요. 그는 1533년에 태어나 15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에서 살았던 그는 법관이자 시장이었고 무엇보다 위대한 수필가였어요. 그가 쓴 수상록이라는 책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어요. 종교전쟁이 프랑스를 휩쓸었고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몽테뉴 자신도 38살에 낙마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경험이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 에티엔 드 라 보에시를 젊은 나이에 잃기도 했지요. 그런 그가 평생에 걸쳐 고민한 주제가 바로 어떻게 죽음을 대할 것인가였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철학이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니 그럼 우울한 학문이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몽테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라는 거였어요. 다시 명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기차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갑니다. 논밭 사이로 난 길, 작은 간이역,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 명숙 씨는 이 풍경을 수십 년째 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시끌벅적한 마음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산이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저 산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말한 죽음을 생각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는 풍경이 그냥 풍경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풍경이 갑자기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실패, 거절, 손실, 변화 같은 것들의 밑바닥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뭔가를 잃는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말이에요. 명숙 씨도 비슷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웠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건강이 나빠질까봐,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있다는 것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몽테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역설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죽음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친숙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마치 무서운 이웃이 있는데 매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친해지는 것처럼요. 몽테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천장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명언들을 새겨 넣었어요.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지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매일 그 문장을 보면서 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충만해졌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정신입니다.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이거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을 포기하자가 아니라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자는 의미입니다. 기차가 작은 역에 잠시 멈춥니다. 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역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고 있어요.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함께 앉아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명숙 씨는 생각해요. 저게 행복이 아닐까 하고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나란히 햇볕을 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닐까 하고요. 몽테뉴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을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면 행복해질 거야. 건강만 회복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떻게 죽음과 연결될까요? 죽음을 의식하면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에 눈을 뜨게 되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오랜 친구와 나누는 전화 한 통, 손주가 보내온 사진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합니다. 명숙 씨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어요. 며느리가 보내온 손주 사진을 다시 봅니다. 아까 통화할 때는 별 감흥 없이 봤는데 지금 보니까 다르게 느껴져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내가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몽테뉴가 말한 잘 죽는 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요. 그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삶의 가치는 그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래 살았으나 얼마 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얼마 살지 않았으나 오래 산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이 참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요. 하지만 몽테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라는 거지요. 명숙 씨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73세 돌아가셨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리 긴 수명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사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목련을 보고 아이고 꽃이 참 예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들 손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고맙다. 덕분에 좋은 세상 살았다고 하셨지요.
명숙 씨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삶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몽테뉴가 말한 잘 죽는 법의 실천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특별히 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셨지만 삶의 지혜로 그것을 체득하고 계셨던 거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지막을 채우셨어요.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라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과 완성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끝이라는 말에는 뭔가 중단되고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읽던 책을 덮어버리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완성은 다릅니다. 완성은 시작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과정이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듯이 하나의 음악이 마지막 음표에서 완성되듯이 삶도 죽음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 몽테뉴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 죽음이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명숙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삶은 완성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속상한 일도 많으셨지만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사랑받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완성해야 할까? 명숙 씨는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 시간이 남아있지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처럼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몽테뉴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매 순간을 충실히 살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쉬울 것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말이 참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면서 상쾌함을 느끼는 것,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몽테뉴는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너무 먼 곳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요. 기차역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이런저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날씨가 좋은 것도 길가에 핀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로 현재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몽테뉴는 거듭 강조했어요. 현재를 붙잡으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고요.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삶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 보이는 거지요. 마치 여행의 마지막 날에 그 도시의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요. 기차 안에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명숙 씨도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요. 집에서 싸온 김밥이에요. 별다른 재료 없이 단무지와 시금치,
햄만 넣은 소박한 김밥인데 한 입 베어 무늬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맛있네. 명숙 씨는 혼자 중얼거려요. 수십 년간 김밥을 만들어 왔는데 오늘따라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몽테뉴도 이런 작은 기쁨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상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 친구와 대화하는 행복에 대해 많이 썼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 말이에요. 그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소극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더 큰 꿈을 꾸고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몽테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을 충실히 사는 것이라고 했지요. 명숙 씨도 공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뭔가를 남겨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순이 넘어 돌아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밥 먹던 저녁 식탁, 남편과 손잡고 산책하던 동네 길,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어요. 몽테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인가요?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명확해집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갑니다. 잠시 어둠 속을 달리다가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명숙 씨는 문득 삶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둠 속을 지나가는 시간도 있고 밝은 햇살 아래를 달리는 시간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빛 속에 있을 때 그 빛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에요. 몽테뉴도 평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친구를 잃었고 심한 병을 앓았으며 종교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찾았어요. 아니, 어쩌면 어려움이 있었기에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따르는 삶,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요. 이 말이 참 깊이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자주 특별해지려고 애쓰잖아요. 남들과 다른 무엇이 되려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요. 하지만 몽테뉴는 말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요. 명숙 씨의 삶도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었어요. 학교를 나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웠지요.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로 살아온 거예요. 가끔은 이런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나는 뭘 한 걸까? 뭘 남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요. 그런데 몽테뉴의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세상은 잘 몰라주지요. 하지만 이런 일상의 헌신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몽테뉴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창한 영웅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삶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수상록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생각, 습관, 취향,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그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평범함 속에 담긴 진실 때문이에요. 기차가 고향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가요. 저 산, 저 강, 저 들판, 모두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들이에요.
명숙 씨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풍경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이 길을 올 텐데 그것이 몇 번이나 더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이 길을 올 수 있어서,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요. 몽테뉴가 말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진다는 것이요.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음도 즐길 줄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죽음을 즐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이해됩니다. 삶을 즐긴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도 포함해서요. 기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삶이니까요. 이렇게 삶 전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죽음 역시 삶의 일부이니까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명숙 씨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삶을 즐길 줄 아는 분이셨어요. 물론 힘든 시절도 많았지요. 전쟁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시는 분이셨지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순간도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명숙 씨는 생각합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 매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요. 기차가 역에 도착합니다. 명숙 씨는 짐을 챙겨 일어나요. 플랫폼으로 내리는데 고향의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서울과는 다른 바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맡아온 익숙한 냄새가 나는 바람이지요. 명숙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몽테뉴가 말한 잘 죽는 법은 결국 잘 사는 법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였지요. 역 앞에 동생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동생을 보면서 명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반갑다, 잘 왔다,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걷기 시작해요. 어머니 산소에 가려면 차를 좀 타야 해요. 가는 길에 동생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이야기, 동네 소식, 올해 농사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명숙 씨는 동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해요. 이것이 삶이구나 하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삶이구나 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소한 대화, 익숙한 풍경,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인생이 되는 거구나 하고요. 어머니 산소에 도착합니다. 명숙 씨는 어머니 앞에 절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오늘 기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평화롭게 가는 것,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몽테뉴라는 철학자가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엄마한테서 배운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하게 사셨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명숙 씨는 풍경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아름답다. 명숙 씨는 생각해요. 이 순간이 아름답다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이 감사하다고요. 몽테뉴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을 살라.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 대단한 무엇이 아니어도 좋다.
평범한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 대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후회 대신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것이 잘 죽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이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입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명숙 씨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느낍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명숙 씨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도 이런 자리를 좋아하셨지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그런 평범한 것들을 좋아하셨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들어요. 명숙 씨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봐요. 기차에서 했던 생각들, 어머니 산소에서 느꼈던 감정들, 가족들과 나눈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몽테뉴가 한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죽음을 의식하고 삶의 유한함을 알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요.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고향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별이 많아요. 명숙 씨는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저 별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우주의 모든 것이 유한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저 별빛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별보다 언젠가 사라질 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건 이상한 일일까요? 눈이 스르르 감겨옵니다. 명숙 씨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어요. 내일은 또 서울로 돌아가야 하지요.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 같고 작은 것에도 더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몽테뉴는 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더 필요한 지혜일지도 몰라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삶의 의미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외면하느라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의 말은 깨우침을 줍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결국 잘 죽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몽테뉴가 가르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오늘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